자, 35, 38번에 보시면요. 우리 금한 기봉이라는 지금 고전 소설 작품 하나가 있어요. 작품이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천상계하고 그 다음에 지상계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등장인물들이 지금 계속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기 장선빙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지금 이제 남장이에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이 어디로 벼슬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을 세우고, 그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 지금 남자라고 지금 자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남자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여자라는 걸 본인이 밝히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 황제가 다시 이제 어떤 벼슬을 그냥 유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보이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결국 남자로서의 어떤 삶하고 여자로서의 삶이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결국은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여자들. 하지만 이 남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 성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또 어떻게 되고 좀 유배를 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근 드라마에 보면 거기 그 어떤 여자 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드라마도 보이던데 바로 그런 어떤 그리고 여기서 여성 영웅적인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김정이란 인물과요. 그의 부인 최씨 사이에서 지금 김희경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원래 이 김희경은 천상계에서 그 신선이었어. 자, 그런데 이 인물이 결국 어떻게 벌을 받고 지금 인간 세상에 좀 환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장자영이라는 어떤 장자영과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정씨 사이에서 바로 누구? 장선빙이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이 장선빙도 마찬가지 옛날 전생에 천상계의 바로 월궁선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월궁선녀인 장선빙도 결국은 벌을 받고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정씨가 죽고요. 자,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장자영은 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억울하게. 자, 이 상황에서 결국, 여기는 누가? 이 장선빙은 이 설랑이라는 유모와 그다음에 12인 영춘과 함께 외가댁을 찾아가요. 왜 아무도 가족이 없으니까 친인척이 없어서. 자, 그럼 가정에 이제 누구를 만드냐면 어떤 객장, 뭐 지구로 따지면 한 여인숙 여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곳에서 우연하게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 저 김시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은 첫눈에 썸을 타게 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하죠. 그래 약혼을 해요. 자, 이 상황에서 결국 뭐를 주고받냐면 바로 이 금반지 있죠. 여기 제목에 보시면 금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세금자에다가 금반지를 나타내는 환입니다. 그 금반지를 주면서 기봉이니까 기이한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요. 결국 다시 헤어지게 되고, 자, 그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두 사람은 결국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자, 이때, 자, 여기 있는 이 장선빙은 결국 이름을 바꾸죠. 장수정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왜? 남장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자신이 어떤, 결국,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아버님의 어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자기가 결국 높은 벼슬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장을 하고 결국은 과거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죠. 과거 시험에.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바로 그 다음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신하들이 나와서 살펴보니 두 불의 문체가 찬란하고 주제가 뛰어나서 어느 것이 높거나 낮지 않은 한 쌍의 주옥 같고 비단과 같은 문장이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누구? 김희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는 누구? 이 장수정. 정확한 여기 원래 본명은 뭐가 돼요? 장선빙이 되는 거죠. 저 두 인물이 결국은 이제 과거 시험에 딱 글자를 냈는데, 두 개가 너무 막상막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난영난제야. 실력이 둘 다 삐까삐까야, 지금. 자, 그래서, 자, 신하들이 감히 우열을 정하지 못하고 좌승상체후가 아닙니다. 자, 이 두 글은 실로 고화가 없사오니, 높고 낮음이 없사오니, 글 모두를 불러서 폐와 앞에서 비교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임금이 옳게 여겨 이름을 부르게 하니, 자, 하나는 바로 하남 벽도촌에서 온, 자, 김희경, 아버지 이름 김정이 맞네요, 그럼. 자,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청주 장수정으로, 아버지는 이구상서 장자영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자, 우리는 미리 보고 왔어요. 분명히 장자영의 지금 아들이 없잖아. 자, 원래 이름이 뭔데?
선빙인데, 자, 이름을 모두 지금 남자 이름으로 장순영으로 바꿔놨단 말이야. 자, 임금이 얼굴에, 자, 기쁜 빛을 이렇게 가득한 채로, 자, 김정을 돌아보니, 자, 김정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자, 이 자리에 지금 김시경의 아버지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네요. 자, 한편 장선빙은 이영의 권유로 인해서, 자, 이영이 누구냐면, 자, 지금 아까 누구를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외가댁을 찾으러 가려고 하다가, 자, 거기 가서도 결국 다시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가 있는 유배지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결국 만나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약혼자인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김희경 집을 찾아가요. 근데 결국 거기서 또 못 만납니다.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설랑과 영춘, 장선빙은요, 결국 물에 빠져 그 자결을 결심을 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이영이란 인물이 결국은 이 세 사람을 구해줍니다. 목숨을 구해줘요. 결국 이게 조력자예요, 지금.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지금 권유를 하죠. 야, 너 같은 사람이 이제 남자인 줄 안 거야.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과거 시험에 가서 너의 능력을 펼쳐야지. 자, 그리고 내 딸도 줄게. 결혼시켜주겠다고.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소저도 지금 나중에는 이제 결국 김희경이 부인이 되는데, 자, 결국 이 부분에서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자,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4년 동안 남자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자, 사람들은 모두 나를 남자로 할 거야.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멀리 먼 곳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자, 이제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자, 만약에 내가 어떻게 되면 장원급제를 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도 씻어줄 수 있고,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니, 한번 나아가 구경이나 해보리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험에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 자, 결국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뭐야? 자기가 이제 벼슬길, 과거 시험을 본 이유가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름을 널리 훗날에 알리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 이거 유방백세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A달락이 합니다. 이날 과거에 참여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장수정이가, 장선빙이가 지금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 그 내력을 밝혔네요. 자, 이날 과거에 참여했는데 호명하는 소리, 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의 이름과 장수정이란 자기 이름과 김시경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자, 반대로 요번에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자기가 듣기에 예전에 장소저와 지금 그때 약혼을 맺었을 때 자기 외동딸이란 얘기 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나? 장자영에게? 자, 그러다부터 이제 의아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또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장상서의 아들이란 말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 그리고 그런데 왜 장소저는 저번에 이 장선빈 소저는 왜 나에게 혼자라고 했지? 자, 혹시 나를 속인 건가? 뭔가 좀 의아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혹시 생각을 하다가 혹시 동명이인인가? 이름이 똑같은 건가 그냥? 자, 지금 여기 되게 김미경은 되게 헷갈려요, 분명히. 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아들이 분명히 없고 장자영에게는 지금 누구? 장선빙이라는 지금 딸 하나만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그때 금반지를 주면서 결혼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총각 하나가 이 소년 장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장자영의 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되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같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인물인가?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의심하며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소년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고운 얼굴과 뛰어난 품격이, 자,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자,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칭찬을 합니다. 자, 임금이, 자, 신하들한테 얘기해요.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 없는 법. 자, 그럼 옥도 어떻게 된 거고, 자, 훌륭한 인재. 그 다음에 진주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재. 자, 두 사람이 지금 또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뽑기가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자,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물어봤고요. 폐하께서 오늘 주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자, 주석이라는 건 기둥과 주춧돌 같은, 자, 달리하기에는 이 훌륭한 인재를 두 명이나 얻었으니,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자, 결국 임금님은
두 사람. 자, 위양에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장선빙을 사위로 사는구리 하고, 장선빙은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써올리며. 자, 시간을 좀 많이 경과를 했네요. 자, 그 이전까지 내용 다시 정리하면, 자, 과거 시험에 지금 두 사람의 글재가 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임금은 두 사람을 다 어떻게 합격을 시킨 거야. 장원을 시킨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오랑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장선빙이 뭐가 되고, 이 장수정이죠. 장수정이란 남자 이름으로 대원수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누구? 이 김희경은 결국 어떻게 구원수가 되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임금은 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장수정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사위를 삼고 싶은 거야, 부마. 자, 그래서 이제 권유를 했겠죠. 야, 여기는 장수정, 너를 지금 내가 내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받아주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이 상황에서 여자잖아요. 자, 더 이상 임금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근데 그 이전에 좀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여기 빠져 있냐면, 조금 전에 이 두 사람이 A단락 부분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임금님 자리에 갔잖아. 이미 여기도 장수정, 장선빙은 지금 그 상대방이 김희경, 바로 자기의 약혼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밝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아까 뭐가 있었죠? 부모님의, 아버님의 억울함 풀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자,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김희경에게는 이미 다른 아가씨, 이미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약간 좀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희경이가 벌써 다른 여자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자기가 바뀔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것보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어? 자신의 지금 가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 밝히지 않았던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이미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끝까지 지금 남자라는 걸 고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왜? 지금 여자인데 지금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정체를 이제서 이제 밝히게 됩니다. 자, 임금이 좌우에 명하여 지필목을 가져오게 한 후에 답을 내립니다. 자, 이미 글을 써서 올렸어. 표. 이 표라는 건 이 임금님이나 윗사람한테 이렇게 그걸 올리는 걸 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올렸어, 지금? 자, 먼저 장선빙이가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혀 임금님한테 표를 올렸더니 반대로 이게 임금님께서 거기에 대해 답시를 내리는 거죠. 답장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천만 뜻밖의 경의 그 글을 보니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한 마음을 어찌 더 적을 수 있겠는가.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네요, 임금은. 자, 무슨 죄를 청하느냐. 내가 경의 제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인연을 맺고자 하다가 뜻은 이루지 못하여 도리어 주석과 같은 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자, 내가 지금 거꾸로 잃게 되었다, 지금 훌륭한 인재를. 자, 나의 이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내 뉘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라 그랬으니까 자, 외려 지금 거꾸로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여자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해버렸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벼슬길에 쓸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그것이 자기 두 팔을 잃은 것처럼 너무나 애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밑에 내 뉘우침, 자, 밑에 그리고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자, 내가 경을 얻은 후에 군신의 의와 자, 내가 임금과 신하로서의 의로움과 부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정을 겸했다고 했으니까 정말 깍듯하게 지금 어떻게 했던 거야? 여기 있는 이 장선빙을 장수정이죠. 장수정을 지금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기 신하로서도 아꼈지만 자식처럼 아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태자나 제왕, 연왕을 며칠 못 봐도 상관없었지만, 자, 하루라도 지금 너를 지금 보지 못하면, 자,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며 그리워했다. 자, 이제 표를 보니, 너의 글을 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임금과 신하로서, 결국, 임금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결국 벼슬길에 나올 수 없어. 이걸 전제로 깔다 보니까, 자, 너를 이제 신하로서 이제 대화할 수가 없구나. 이게 슬프구나, 이거야. 자, 밑으로 가서 경의 말이 옳지만 내가 경의 공을 저버리는 것 또한 덕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부상서의 자리는 여자이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므로 거두겠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간섭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야. 하지만 해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어서 경의 공에 감사를 표한다. 너가 지금 많은 공을 세웠잖아, 지금. 우랑캐 다 물리쳐주고. 그러니까 그 공은 인정을 하마. 자, 그럼으로써 해학사 자리는 그대로 어떻게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자, 비록 벼슬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조회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고요. 자, 경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장선빙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사양을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임금의 뜻도 상당히 지금 강해요. 자, 그래서 결국 태학사의 관을 주라까지 강요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상황에서 장선빙이 계속 하는 수 없이 임금의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태학사로서의 벼슬은 그대로 여기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사당에 들어 올라가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남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남자에서 다시 여자로 돌아가는 것을 구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이제 여자로 이제 환복을 하게 되는 거야. 늠름했던 남자가 유조숙녀로 바뀌니, 자, 품위가 있고 정숙한 여인으로 바뀌니, 온 집안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자,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벌써 4, 5년, 그 신참 됐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 옷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자, 밑에, 자, 장선빙이 결국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크게 울고 있는데, 누워있는 설랑과 누가 12인 영춘이 이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니까 이때서 울음을 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날 임금님이 장선빙의 행동 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표를 보여줘. 자, 누가 올렸던 거? 자, 장선빙이가 지금 올렸던 글을 누구한테? 이제 신하들한테도 다 이제 똑같이 널리 공포를 하는 거야, 공표를. 자,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침 조정에 있던 김희경도 그 표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찾아다녔던,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다른 여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되게 그리워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마저도 어떻게 바로 이 장선빙을 이렇게 애도하는 이런 뭐 수단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을 그만큼 존경도 하고 여기 있는 누가? 김희경은 지금 장선빙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리워했단 말이죠. 근데 살아있대. 얼마나 놀랍겠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넋이 나간 채 그랬으니까 한자성어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어쩔 뻔을 모르고 넋이 나가는 것, 우두망찰 또는 망연자실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만 듣고 있었는데 자,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을 하고 표를 찾아서 소매에 넣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인 김정과 그다음에 칠씨 부인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했겠네요. 자, 김희경이 자리를 정해 앉고는 소매 속에서 그 표, 바로 누구일 거? 바로 여기 임금님과 그 다음에 장선빙이가 주고받던 그 표를 꺼내 이걸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선빙의 일을 다 고했더니 자, 아버지 김정은 자, 여자의 행동이 어찌 그리 장려하다 웅장하면서도 화려하구나. 자, 칭찬을 해주는 거야. 붓을 들어 문장을 짓는 일을 한 여자는 있었지만 자, 보통 여자 같은 걸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린 여자는 있었지만 칼을 들어서 자, 전쟁터에서 적장을 팬 여자는 많고 오랜 세월 동안 없었다, 한 번도. 자,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 무덤의 형식 서리법을 써가지고 누구를 칭찬하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이 장선빙을 지금 여기서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최 씨는 더욱 칭찬했다. 이 최 씨가 누구야? 바로 김희경의 첫 번째 부인이란 말이야. 약혼은 누가 먼저 했어? 장선빙이와 먼저 했지만 장선빙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누구랑? 여기는 바로 이 최 씨와 다시 결혼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최 씨마저도 그걸 반복을 하네요, 지금. 자, 장소저의 행동이요. 귀중 여자로서 어찌 그런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다. 자, 훌륭하다며 그지없이 사랑하는데 김정희, 김시경에 말합니다. 장소저는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벼슬을 버렸고요. 자, 그런데 표의 내용에 이미 너와의 혼약을 적었으면서도 자, 수절하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이것이 또한 너의 골칫거리가 될 듯하다. 자, 무슨 얘기죠? 여자라는 걸 밝혔어. 그리고 그 이전에 누구와 김희경이가 약혼했던 사실도 다 거기 글에 기록이 돼 있대. 그러면 지금 임금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나중에라도 뭔가 골칫거리가 될 것 같대요. 왜? 여긴 또 누가 껴있냐면 중간에 공주가 하나 껴 있습니다. 임금의 딸. 그럼 이렇게 되면 김희경은 누구하고도 결국 공주하고도 결혼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누구도 있어? 여기에 또 이 장소저가 들어가잖아. 지금 장선빙이가 또 지금 어떻게 이거를 왜 분명히 수절한다는 건 다른 집안에 시집갈 생각은 없고 혼자서 절개를 지키며 평생 살겠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누구야?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부인들과도 살아야 되는데 장선빙이를 버릴 수도 없고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밑으로 갑시다. 네가 지금 이제 옥란을 취하고 명월공주와도 인연을 맺었으니 이미 결혼을 했고 벌써 두 명의 부인이나 있는데 이 장소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려느냐 그랬더니 자,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김희경은 외려 되게 자신감이 넘치네요. 자,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선빈과 저와의 약속을 아셨으니 자, 이미 우리가 약혼한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명월공주 때문에 장선빈을 혼자 늙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과 내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장선빈이는 그 이전에 이미 나와 약혼을 한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 사람을 맺어줄 겁니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할 리도 만무합니다. 왜 분명히 나와 약혼한 걸 알고 있는데 다른 남자랑 그 결혼해. 야, 이 사람 있고. 이렇게 얘기할 리도 없단 말이죠. 자, 임금님은 어질고 밝으신 분이니 어찌 신하의 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임금님께서는 누구 장선뱅이를 장수정이 어때 남자라고 알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되게 아꼈단 말이죠. 신하로서. 근데 지금도 결국 벼슬을 그냥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일부 벼슬은. 그렇다면 그만큼 아끼는 신하인데 그런 예를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칠 리도 없고 결국 분명히 김희경 자기와 결혼시켜줄 거다. 자,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자, 35번이 갑니다.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답은 여기서 4번이 지금 앞뒤가 지금 서로 바뀌었습니다. 장선빈은 사당으로 가 여자로 돌아가라는 뜻을 구한 후에 임금이 내린 답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죠. 임금님께서 너는 그래 일부 벼슬은 내려놔야 되지만 일부 벼슬을 인정해주마.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사당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린 거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임금은 장선빈이를 지금 어떻게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 김희경과 장선빈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임금이 쓰겠다는 뜻을 따르고 있고 김희경은 결국 장선빈의 약속을 임금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최후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임금님은 결국 두 사람을 다 이렇게 둘을 임금 앞에 부르자고 아뢰어가지고 결국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까 둘 다 결국 신하로서 등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6번에 이건 누가 보낸 표? 자, 지금 장선빙이가 결국 임금님한테 보낸 표인데, 글인데, 자, 그 내용에는 지금 김정에게 김희경의 어떤 앞날에 대한 걱정을 유발하게 된다. 자, 아까 윗부분에 있었죠. 김정은 얘기 생각을 합니다. 너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지금 희경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부분 설랑에게 지금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장선빙에게 어떤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지금 누명을 쓴 것도 없어. 그리고 임금으로 하여금 옥남과 명월공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명랑공주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장선빙을 또 부인으로 맞이하는 게 이게 별 마땅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관계를 지금 장선빈에게 임금과의 관계, 두 사람이 나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답 3번. 자, A, B 부분입니다. 이 중에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었죠? 자, 이 중에서 여기 4번에 보시면 알고 있던 사실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자기는 분명히, 자, 한 명의 딸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푸는 반면, 자, 그리고 B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당황하는, 바로 누구? 여기 있는 지금 김희경이가, 여기 누구를, 여기 있는 이 장수정이가 바로 장선빙이라는 걸 알고 나서, 자, 이것 때문에 좀 당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 정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38번에 가겠습니다. 자, 금환 기봉에서 자, 장선빙은 관직이나 지위와 같은 개인적인 성취를 얻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 복장을 합니다. 자, 여성이라는 어떤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장선빙은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하지만 성별이 밝혀진 후에 지위를 일부 환수당하고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 여전히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여자로서의 어떤 한계점 자체는 이 작품의 어떤 이 소설 자체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요. 2번에 죄를 청하면서도 김희경과의 혼약을 적은 것에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개인적 성취를 이룬 장선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국 어떻게 자기는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미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자로서 당연히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자, 이것은 개인적 성취를 이뤘다기보다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제약,
여성으로서 어떤 끝까지 자기는 지조절개를 지키겠다는 뜻이니까, 자, 이걸 제약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자, 더 나아가서 이거 개인적 성취라고 볼 수도 없겠죠. 자, 나머지 부분에서, 자, 남복을 입은 이유는 결국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경무상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개인적 성취가 일부 환수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옷을 결국 갈아입었죠, 여자로서. 자, 이건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는 모습이 되겠고, 마지막, 어찌 그리 장려하자. 이건 김정이라는 인물이 지금 장선병을 지금 칭찬하는 장면인데, 자, 바로 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장선병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합니다.